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스 3ds 맥스 강좌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마냥 쉬운 툴은 아닌데 1강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아마 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곁들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스 버전은 2022 버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마야 툴을 조금 더 많이 썼는데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맥스와 마야를 둘 다 구입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툴이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고, 게임 업계에서는 원래는 주로 맥스를 사용하고 영상 업계에서는 주로 마야를 사용했었는데 2021년인가부터 NC소프트가 그 개발 툴을 마야로 전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뭐 그쪽으로 많이 좀 전향을 하지 않겠나 하겠지만, 역시나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맥스 툴이 강세인 거는 맞기도 하고, 이게 맥스 강좌를 통해서 마야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좀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맥스를 켜놨는데요.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강좌를 유튜브에서 일단 찾아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자기가 필요한 강좌만 찾지 처음부터 기초를 알려주는 이런 강좌들을 찾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을 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툴의 전체적인 요게 뜨죠. 자, 이렇게 돼서 위쪽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라키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여기 뷰포트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탑뷰,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맥스만의 좀 특별한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일단 뷰포트 관련해서 시점 변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사용했던 유니티에서는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마우스만으로도 좌클릭, 가운데, 그 다음에 우클릭으로 모든 시점, 뭐 이동, 뭐 크기 전환, 그 다음 회전 이런 게 다 됐는데, 이게 3D 툴이 좀 통합되면 좋겠지만 각 툴마다 요 시점 변환이 좀 달라요. 자, 맥스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일단 그냥 기본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어떤 선택하는 요 영역을 잡아주는 요런 게 나오고요. 지금 좌클릭이에요. 그냥 좌클릭 드래그. 그리고 우클릭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는 팝업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맥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가운데 버튼 있죠, 휠이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시점을 변환하는데요. 먼저 가장 쉬운 휠을 회전을 이렇게 해보면 확대 축소가 되죠. 요거는 대부분의 툴이 이런 방식이니까 휠 확대 축소. 그리고 휠을 이번에는 돌리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고 끌면 이런 식으로 끌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을 해야 되는데 Alt를 누른 채 휠을 잡고 끌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각 회전은 제가 어떤 축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뷰포트 우상단에 있는 요 박스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탑을 누르면 탑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프론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이쪽에 있는 요것들을 이렇게 직접 바꿔가면서 시점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모델링을 요 퍼스펙티브에서 하기 때문에 퍼스펙티브는 웬만해선 살려두고 요 창을 나머지는 확인차 쓰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게임 캐릭터를 모델링 할 때는 주로 퍼스펙티브를 확대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단축키는 Alt W.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하면 여기 프론트 뷰가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 퍼스펙티브 뷰를 확대한 채로 이렇게 Alt W를 이용해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는 단축키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전체. 자, 그럼 이제 시점 변화를 배웠으니까 간단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우측 끝에 있는 게 모디파이어라고 했는데, 모디파이어 쪽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플러스 쪽 가보시면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형들의 이름이 써져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쉬운 박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 자, 클릭하시고 뭐가 블라블라 나오는데, 자, 일단 신경 쓰시지 마시고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밑면을 먼저 그릴 거예요. 자, 클릭해서 쭉 당깁니다. 자, 그러면 밑면이 그려진 거거든요. 제가 마우스를 아직 안 뗐어요. 제가 이제 마우스를 뗄게요. 마우스를 떼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박스는 위로도 가야 되죠. 마우스를 그대로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쪽에 모디파이어 보면 뭔가 수치가 막 있죠. 자, 얘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 화살표를 올려볼게요. 자, 올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여기 밑에 것도, 그 다음에 하이트 값도, 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 한번 올려볼까요? 자, 올리면 지금 이쪽에선 변화가 없는데 이 다른 뷰에서는 선이 증가하는 게 보이죠? 다른 데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각 면들의 어떤 그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보이는데 얘는 왜 안 보일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고 있는 쉐이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는 보시면 여기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와이어프레임은 엣지를 표현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폴트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 중이었는데 얘도 표현해 주고 싶다. 그러면 쉐이더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디폴트 쉐이딩을 엣지드 페이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표현이 되죠. 자, 이후에 조금 더 복합적으로 가면 설명을 얘기지만 지금 간단히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조금 속성을 변경해 볼게요. 지금 이 친구는 모디파이어의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박스 도형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모델링을 하려면 이 친구의 속성을 깨고 버텍스랑 엣지 페이스들을 직접 당기고 끌면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속성을 파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모델러들은 이 과정에서 모델링 이후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컨버트 투에서 컨버트 투 에디트 폴리로 이걸 바꿔줘요. 자, 그렇게 되면 뭔가 모디파이어에 있는 이 속성이 변해버렸죠.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벡터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설계된 형태의 도형은 얘가 그 정보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생성되는 박스라는 형태에서 중간 값들의 선을 몇 개를 둘 건지, 뭐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한 계산값을 얘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방금처럼 그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버리면 그 속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이제 버텍스랑 엣지, 페이스의 좌표값만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기본적인 도형은 그 기본적인 도형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치나 혹은 내가 뭐 면을 몇 개로 나눈다거나 하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걔를 브레이크하면 걔가 이제 속성이 깨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주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혹은 외부에서 어떤 이미지를 벡터 방식으로 바꿔야 되면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속성을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깬다, 그래서 자유롭게 모델링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그냥 그런 게 있었지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가시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때 무슨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걸 다시 찾아보시면 그게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얘를 없애고 기본 형태가 살아있는 채로 기본 도형들을 조금 더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 만들고, 자, 지금 전체 화면 한 거 제가 Alt W 한 거 알고 계시죠? Alt W 아까 말씀드렸죠? Alt W. 박스도 만들어 보고 콘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스피어, 지오스피어. 자, 이 두 개는 둘 다 스피어는 똑같은데 보시면 이 엣지의 어떤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엣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뭐 사람 눈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획일화된 어떤 형태를 써야 될 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방향으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어가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그래서 튜브,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속성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값을, 만약에 내가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할 수도 있겠죠. 처음 당시에. 자,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피라미드도 있고, 그다음에 티팟. 얘는 뭐 맥스의 어떤 상징적인 모델링이거든요. 그다음 플랜은 말 그대로 그냥 한쪽 면 같은 거, 여기서 그냥 한쪽 면만 똑 띄워놓은 그런 거예요. 그다음 텍스트 플러스는 글자를 이렇게 모델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한번 기본적인 도형들을 쭉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떻게 얘들이 생성되는지 손으로 한번 감을 익혀 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델링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애를 선택해서 그 모델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좌측에 이쪽 하이라키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이름이 목록이 쭉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애들이 다 있죠. 그리고 눈 표시가 있죠. 우리가 포토샵에서 레이어에서 눈 표시 끄면 어떻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하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창을 이렇게 쓰고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쓰고 싶기도 하다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뭐 대부분 이게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툴을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가버렸다 하면 경계면에서 우클릭을 통해서 리셋 레이아웃으로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엣지가 보이는 요 쉐이더를 이렇게 썼는데, 요런 식으로 라인만 보이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일일이 누르는 게 귀찮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때는 F3번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4번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가 꺼진 형태의 쉐이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눌러보시고 써보시면 좋은 어떤 그게 될 거니까 잊지 마시고 계속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이라키에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집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포토샵에서 레이어 우리 여러 개 잡는 거랑 똑같아요.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컨트롤 누른 채 이렇게 하나씩 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 누른 채 하나씩 다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뷰포트 상에서는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특정 어떤 오브젝트만 빼고 싶다면 Alt를 누른 채 이렇게 특정 오브젝트를 빼실 수 있고, 다시 추가하고 싶다 얘를 그러면 컨트롤 누른 채 이렇게 다시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F3이랑 F4로 이렇게 어떤 와이어를 끌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그리드를 끄고 싶다 하면 G를 눌러보세요. 그리드 G, 이렇게 그리드도 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운드 박스가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죠? 바운드 박스. 자, 요거는 9 버전에서는 그냥 J고요. 신 버전에서는 Shift J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버전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hift J를 통해서 요 바운드 박스를 이렇게 켰다 껐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점 변화는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QWER 조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건 대부분의 모델링 툴이 마찬가지로 요 단축키를 지원을 하는데요. 자, Q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Q, Select, Q, 그리고 W. 키보드의 이쪽 좌상단에 있어요. W. W는 이동이에요. 그래서 Q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떤 화살표가 표현되지 않고 잠시만요. 일단 다른 친구들은 다 숨기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일단 숨기고 박스만 켜진 상태에서 자, 여기 전체 해놓고 맞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 얘를 가운데에 넣고 싶다. 그러면 Z를 누르세요. Z. 자, 이렇게 가운데 있죠. 자, Q. 그냥 이렇게 선택할 때, 근데 지금 Q를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택하고자 하는 이 박스 있죠. 셀렉트 박스 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Q를 계속 누르면. 근데 기본적인 박스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Q. 그 다음에 선택이 됐죠. W. W는 어떻게 되냐면, 자, Q일 때랑 W일 때 보세요. W는 이동이에요. 자, 근데 각 축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죠. 자, 그때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죠. 자, 그 다음에 E는 회전입니다. 회전. 각 축으로 마찬가지로 회전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하다 보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뒤로 돌리기 뭐였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대부분의 툴이 컨트롤 Z예요. 그럼 앞으로 돌리기 언더 말고 이번엔 리도, 그거는 컨트롤 Y, 컨트롤 Y. 자, 리도와 언더, 컨트롤 Z, 컨트롤 Y입니다. 자, 그리고 R은 뭐냐면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에서 중요한 게 0점을 늘 잘 맞춰야 되는데, Q일 때는 이렇게 이쪽 밑에 쪽에 보면 XYZ가 회색으로 표현돼서 수정할 수 없게 나오는데, W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치값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 뷰포트가 사실상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넓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얘도 그리드의 0점이 되는 이 중앙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내가 잡은 오브젝트를 맞추고 싶다 하면 이 값을 0, 0, 0으로 맞춰주시면 내가 만든 오브젝트의 밑면의 중앙이 이렇게 그리드의 중앙으로 맞춰지는 요 0점을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덜 했던 게, 이게 쉐이더 부분만 우리가 눌러봤잖아요. 자, 근데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뭐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퍼스펙티브 뷰라고 했죠. 근데 퍼스펙티브 뷰 말고도 요 다양한 뷰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여기 전체 화면에서 있던 애들이고, 이 뷰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퍼스펙티브 뷰 아니면 여기 올가닉 뷰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원근법이 들어간 뷰고요. 올가닉은 요렇게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 일러스트 기법 중에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있어요. 원근법을 무시하고 마치 블럭들이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높이와 이 높이는 사실상 같잖아요. 근데 원근법이 들어가면 멀어지는 쪽이 높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런 게 들어간 게 퍼스펙티브 뷰고요. 그런 걸 무시한 채 마치 블럭처럼 그냥 원근법을 무시하고 정 사이즈로 정확히 다 그려준 거를 올가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요 퍼스펙티브 뷰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보는 거를 이렇게 올가닉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퍼스펙티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초적인 과정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형을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옆에다. 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클릭을 하면 이제 끝나지거든요. 얘가 아까 여기 있던 수치가 이제 없어졌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성을 바꾸기 전까지는 얘는 아직 맥스에서 지원하는 모디파이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우클릭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플러스 탭은 크리에이트 메뉴예요. 새로 만들기. 근데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옆에 탭으로 옮겨보시면 수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브레이크 하기 전이니까, 에디트 폴리로 바꾸기 전이니까
충분히 수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뭐 특정 값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에디트 폴리 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옆에 있는 여기 모디파이 탭을 이용을 해서 기본 도형의 수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처음이니까 기초적인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친구를 기본 도형에서 에디터블 메쉬로 바꿔서 모델링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바꾸고요. 모디파이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보시면 밴드를 해서 여기 값이 있죠? 수치 값을 이용해 볼게요. 앵글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밴드가 되는 이런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박스는 아까 에디터블 폴리였는데 밴드라는 옵션을 줬더니 이런 식으로 무슨 레이어처럼 계층 구조로 나왔죠.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그 레이어에다 필터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터의 값을 조절을 해서 뭐 컬러 값을 올린다든지 뭐 그레이 값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필터를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맥스도 동일합니다. 이쪽 그 원본 형태로 가보면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원본의 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 밴드에다가 어떤 필터처럼 수치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걸 비파괴적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원본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시 모델링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토샵에서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다시 재수정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더 먹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에서는 레이어를 병합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도 여기서 다시 한번 에디터블 폴리를 하면 이 필터 같은 모디파이어 아까 밴드 있죠. 그거를 줬던 형태로 얘가 최종적으로 그냥 메쉬 형태로 그냥 변환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 그 아까처럼 레이어 계층 구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상태에서 모델링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특이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추가 강좌들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강좌를 조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 시점 변환이랑 QWER 뭐 이 정도랑 그냥 모디파이어가 저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